자, 4차 수업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 2. 자, 저번 시간에 KD 플랫까지 설명을 드렸죠. KD 플랫과 히스토그램의 차이는 뭐냐면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딱딱하게 바가 표현되는데 반면에 어, 이 KD 플랫은 매끄럽게 이렇게 분포를 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토그램과 KD 플랫을 이렇게 같이 그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같이 그리냐면은 히스트 플롯에서 옵션 KD 이퀄 true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약간 데이터가 어느 구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딱딱한 발을 통해서 하는 반면에 보여주는 반면에 KD 그래프는 전체 분포의 형태를 부드럽게 파악하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샘플 코드를 보면은 히스트 플러 데이터는 df, x는 페이탈 랭스, KD true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와 KD 플러스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이 자리에 페이탈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죠. say 8인가요? 자, 그래서 X 자리에 얼마든지 또 다른 피처들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히스토그램과 KD 플랫을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이올린 플랫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처음에는 조금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이올린 플랫 개념은 박스 플랫과 KD를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와 중앙값 정보를 동시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곳 품종별로 변수와 변수의 분포 형태와 밀집 정보를 비교하는 데 효과적이겠죠. 왜냐면은 바이올린 플랫은 박스 플롯과 KD가 같이 나오니까요. 샘플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냥 sns.violin 플롯 이렇게 하고요. x 자리에다가 스페시스, 그러니까 세토사에 대한 그림도 그려줘, 베르시 컬러에 대한 그림도 그려줘, 벌지니카도 그려줘, 뭐 이런 의미고, y에는 페이탈 랭스를 그렸네요. 페이탈 랭스에 따른 이 박스 플랫과 KD를 같이 그려줘 이런 뜻인데, 세토사에서 보니까 박스 플랫의 여기 중간에 있죠. 네, 그래서 세토사와 페리스칼라, 버지니카 보면은 분포가 이렇게 분산이 세토사에서 가장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이 박스 플랫이 요약을 잘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이 옆으로 뚱뚱하냐 아니면 위아래로 날씬하냐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제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아, 길이가 크게 이렇게 범위가 있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KD 플랫을 양옆으로 붙이고 중앙에 박스가 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바이올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SNS에서는 이 바이올린 플랫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바이올린 플랫이 데이터의 분포 형태, 중앙값, 변동 범위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각화 방법이다. 상당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스완 플랫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올린 플랫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번 아까는 그 KD 플랫으로 이제 약간 매끄럽게 그림을 그렸다면 스완 플랫에서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겹치지 않게 배치하여서 관측값의 분포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산점형 그래프입니다. 스캐터 플랫처럼 이게 산점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스완 플랫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에서는 데이터 샘플 수가 150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샘플 수가 막 만 개라든지 그러면은 모든 점을 찍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만 개의 점을 이렇게 그래프에 찍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굉장히
커야겠죠. 그 다음에 만 개의 점을 찍는다는 게 한눈에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완 플락 같은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샘플 수가 작은 경우. 지금 이제 샘플 수가 150개인데 그 정도면 굉장히 작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을 때는 수완 플랫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다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 예. 바이올린 플랫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어, 점들을 다 찍었고 이거의 장점은 이상치가 한눈에 보이죠. 이상치가 이거 예를 들어 여기 베리스칼라의 페탈 랭스가 굉장히 페탈 랭스가 다 뭐 예를 들어서 한 4에서 5.6인데 얘만 3 근처에 있다. 얘는 이상치다. 이렇게 한눈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상치가 딱 보이는 거, 그다음에 밀집 구간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수완 플랫이랑 바이올린 플랫을 동시에 보여줄 수는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있습니다. 수완 플랫과 바이올린 플랫을 결합하여 보이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바이올린 플랫으로서는 분포의 형태, 분포는 이 밀도, KD를 통하여 밀도 함수처럼 분포 형태를 알 수가 있고, 수완 플랫은 개별 포인트,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점으로 찍어서 보여준 거고, 두 개를 같이 보면은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분포 차이와 이상치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두 개를 동시에 그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 바이올린 플랫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수완 플랫을 연속해서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걸 그릴 때 새로운 그래프가 그려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속해서 이제 두 개가 겹쳐지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어쨌든 바이올린 플랫이랑 수완 플랫이 동시에 나온다. 이거는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까요?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갖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은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데이터셋을 갖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제 테스트 해보는 그런 이제 예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들도 있고 또 결측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이렇게 핸들링하는 그런 실습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화하기에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NS 실습에 아마 타이타닉 데이터셋이 거의 등장하지 않을까. 다른 수업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SNS 모듈 안에서 샘플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각화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는데 그중에 유명한 게 타이타닉과 방금 했던 그 이제 이 꽃잎 데이터셋인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학습할 때 이제 흥미가 있겠고 또 범주형 변수와 수치형 변수가 또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생존 여부를 기준으로 다양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타닉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주요 변수들이 survived, 승객의 정보를 표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수가 survived죠. 그래서 생존했냐 안 했냐 여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쭉쭉 얘기를 해볼게요. P클래스. 이제 승객이 타고 있는, 이 위치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뭐 비행기도 1등석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객실 등급이 1, 2, 3등급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성별 정보, age, 나이 정보,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열어보면은 약간 이 변수 이름이 있는데 이 변수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IB, SP 이거를 뭐 영어로 어떻게 읽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함께 탑승한 형제나 배우자가 있는가?
그 다음에 팔치. 이거는 함께 탑승한 부모 또는 자녀가 있는가. 이걸 물어본 거고요. 페어. 돈을 얼마나 내고 탔는가. 그 다음에 임발크드. 탑승 항구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일단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게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data 로드 데이터셋 타이타닉을 했고요. 프린트 df 헤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헤드 다 기억나죠? 저번에 했던 거를 이제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survived 컬럼, p 클래스 컬럼, sex 컬럼, age 컬럼, sib, sp 컬럼, parch 컬럼, fair 컬럼, embarked 컬럼, 클래스 컬럼.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죠. 약간 겹치는 게 있잖아요. P 클래스랑 클래스는 사실상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에서 클래스를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P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who랑 sex가 겹치죠. 그래서 who도 man, woman을 나타내는데 겹치는 건 지워버리면 됩니다. adult male, true, false. adult가 true면은 어른이다. 데크, 데크랑 아마 임바크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임바크 타운 어디 정착돼 있었냐? 그다음에 얼라이브, 얼라이브랑 서바이브드가 거의 동일한 거죠. 언론 혼자 탔냐 아니냐? 그래서 SISP가 1 이상이면은 혼자 탄 게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를 로드를 했습니다. 로드를 한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데이터의 크기를 한번 직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데이터가 몇 개나 있냐, 그 다음에 컬럼이 몇 개가 있고 컬럼의 이름들이 뭐냐, 그 다음에 결측치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보면 좋겠죠. 네, DF 쉐이프를 하면은 891 바이 15, 승객이 891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이 15개나 있다. 그다가 알 수 있습니다. 컬럼 목록을 보려면 df.columns를 하면 되는데, survived, class, sex, age, SIBSP, party, fair, embarked, class, who, adult male, deck, embark town, alive, 언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측치를 확인할 건데, 이제 이거를 df.is null 하면은 컬럼별로 이제 NAN의 개수가 세워지죠. survived에 대해서는 결측지가 없습니다. 근데 결측지가 있는 게 age, 나이에 대한 거랑 데크에 대한 것만 결측지가 있네요. 그래서 결측치를 이제 나중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만들 때 뭐 평균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일단 시각화하는 걸 할 건데, 일단은 이제 그 카운트 플랫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운트 플랫은 이제 가장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생존 여부의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생존 여부 분포를 시각화해서 나타낸 건데, X랑 데이터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X에다가 survived, 그다음에 데이터에다가 df, 방금 받아온 타이타닉이죠. 자, 요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 아까 800 몇 개였는데 이 중에서 survived가 뭐 600개, 그다음에 제로가 600개, survived 1이 뭐 300개, 이것이 한눈에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생존한 승객수와 생존하지 않은 승객수의 불균형 분포가 있는 데이터셋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이 그래프를 고도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냐면은 이제 PLT XTX, 이거는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 점을 그냥 찍어준 거죠. 틱틱 있잖아요. 눈금을 찍어가지고 왼쪽이 이제 survived 하지 않고 die 한 거, 오른쪽이 survived 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건데 이 x틱 0, 1 위치에다가 숫자가 아니라 died, survived 이렇게 쓴 겁니다. 그 약간 died보다 not survived라고 쓰는 게 더 낫나요? 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X 라벨은 이제 이렇게 제가 survived status라고 했는데 생존 여부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Y 라벨은 count입니다. 그래서 survived에서 died가 600개,
survived 300개 뭐 이렇게 시각화가 좀 더 잘 돼서 보여지죠. 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생존에 따른 어, 성별에 따른 생존 여부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SNS 로드 데이터셋 타이타닉, 그다음에 SNS.count plot, X는 sex, Hu는 survived.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점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갖고 고도화하는 중이죠. 네, X 라벨, Y 라벨, 여기 위에 있는 건 똑같고, 그다음에 휴가 색상을 갖고 survived 여부를 이제 나타내 달라 이런 옵션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는 처음에는 이 카운트 플랫이 died, survived 막대기가 두 개였는데 지금 막대기가 네 개가 됐습니다. 왜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는 메일들에 대한 거, 오른쪽에는 피메일에 대한 건데, 메일에서 이제 생존한 사람 수는 파란색 바로 나타내고, 생존하지 못한 거는 이제 주황색으로 나타냈죠. 피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생존하지 못한 건 파란색, 생존한 건 주황색을 했죠.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에서 네 개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했냐? 다시 X 성별 그룹 기준으로 그룹화를 하고 여기서 생존 여부에 따라서 이걸 나눠서 바를 그려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별 생존 여부별 승객수가 이제 시각화가 된 거죠. 사실은 요 굉장히 강력한 시각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객실 등급에 따른 생존 여부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X에 섹스 정보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X에 P 클래스 정보를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P 클래스를 넣으면은 이제 첫 번째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 세 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또 이제 살았냐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를 우리가 조금 이제 해석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이제 이 살았냐 죽었냐 보면은 남자는 거의 죽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자는 많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클래스별로 보면은 1, 2, 3등급 중에 3등급은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좀 많이 살았고, 3등급은 무조건 거의 힘들다. 왜냐하면 3등급이 아무래도 배에서 안 좋은 위치인데, 배에서 안 좋은 위치가, 이제 배가 1, 2, 3, 4층이 있다면 거의 지하층 또는 1층에 3등급 사람들이 이제 타기 때문에 3등급 승객들은 이제 많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다음에 바플라스도 얘기를 해볼게요. 바플랏을 통하여서도 생존 여부를 시각할 수 있는데 바플랏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제 어, 등급별 생존 비율을 계산한 후에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DF 아까 가져온 파이타임 데이터셋이 DF인데 그룹 바이 P 클래스 survived. 자, 이렇게 한 겁니다. P 클래스랑 survived 두 개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취해서 이걸 survive rate로 만들어 겁니다. 여기서 X의 P 클래스, Y의 survived를 하면은 이렇게 X축의 승객의 클래스, 그다음에 Y축의 생존율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동일한 과업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이번에는 아예 생존율로 이제 했다는 거.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또 히트맵으로 생존율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survival rate, 이제 섹스, 피클래스, 그쵸, 성별과 등급에 대해서 이제 이 survival rate를 계산한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히트맵은 이런 겁니다. 히트맵은 이제 지금 X축에 퍼신저 클래스, Y축에 섹스가 있는데 이 각각의 경우에서 이제 생존율 비율이 있잖아요. 이 비율을 이제 박스에 숫자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 박스 색깔을 칠해 준 겁니다. 박스 색깔을 칠했기 때문에 이걸 히트맵이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 보면 0.9 높은
그 숫자는 파란색으로 됐고, 낮은 생존율은 이제 거의 노란색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니까 또, 생존율이 한눈에 보이죠? 자, 아직까지 한 내용을 요약했고, 마치겠습니다. EMA를 우리가 했는데요. EMA가 아니라 EDA죠. EDA가 뭐냐? 그냥 아직까지 한 게 EDA입니다.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해서 데이터의 구조와 특징을 시각화와 통계를 통해 탐색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이렇게 EDA를 한 거죠. 그래서 전체 생존 분포를 봤을 때 사망자가 생존자보다 많고 클래스와 성별에 따른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성별에 따른 분석은 여성 승객이 생존율이 높았다. 클래스는 1등급이 2등급보다 높고 2등급이 3등급보다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성별과 객실 등급을 생각을 했을 때 모든 등급에서 여성의 생존율이 높았고 남성 3등급은 거의 생존을 못했습니다. 히트맵 요약 다변령 정보를 색상으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